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유황석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건지 교대된 건지 좀 있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이시가 안 됐으니까 오늘 사실 잠도 못 자고 또 스케줄도 바쁜데도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첫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어떻게 할지 빤하다. 우리가 흔히 그런 선입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날 벌어진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것은 그냥 도구예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가치를 심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사를 대통령이 기자실에 와서 떠들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떠들지 못한 일을 대신 떠들어주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변인은 남 말을 전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 보면 그 뭡니까? 이 달빛 소나타를 문한테 바친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꿰찼던 서강대 교수인가 하던 여자분 있었죠. 박경미. 국회의원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경미가 오늘 아침에 당선된 윤과 그 지지자에게 축하를 한다라는 문의 말을 전하면서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에게 또 위로를 한다 하다가 자기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대변인 대변인 연대에 있는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6분간이나 6분 울고 청와대 직원이 놀래서 따라 들어가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그거를 갖다가 걸어놓은 그런 방송도 있었을 건데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 왜 저렇게 울었을까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 대변인은 지 주인을 대신한다고 봤을 때 자기 주인의 정서까지도 대신해서 전달하려다가 눈물이 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문하고 윤하고 손잡았다. 그래서 친문 조직까지 다 보내줬다 이랬는데 어제 그렇게 해놓고 안심을 시켜놓고 모종에 많이 이기는 척 착시 행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작게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 깜깜이 여론조사 기관에요. 바짝 붙여가지고 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미처 힘이 좀 부딪혀서 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은 걸까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대선이 끝나서 이긴 자에게 축하하고 진 쪽에 위도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다가 대선 통곡을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놀았으면 그렇게 울음이 났겠습니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통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대선 통곡. 오늘 첫날을 맞이하는 윤. 내가 또 윤이라고 하니까요. 아까 어떤 사람이 또 윤 지지자인가 댓글로 또 달았어요. 이제 윤통이라고 하든지 윤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윤 당선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뉴핑의 특징이 뭡니까? 황장수의 특징과 장기, 또 더 나아가서 황세표의 특징과 장기가 뭡니까? 그거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할 소리를 하고 권위나 계급이 없이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잘할 때까지 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잘하면 윤 대통령이든 윤 당선자든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기자회견을 하다가 기자가 물었나 봐요.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이 그거는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합시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걸 해석을 해야죠.
오늘은 남 집어넣는 이야기 할 때는 아니다. 시스템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수는 어떻게 돼요? 김오수? 또 서울고검에 가 있죠. 이성윤이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지금 검찰에 있고 임기가 남아 있어요. 오수 아저씨, 저 한동훈이가 검찰총장 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바닥에 나 있는데 사표를 낼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거 궁금하네요. 자, 검찰의 물을 어지럽힌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윤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재명 수사를 검찰이 이제는 다시 입장을 180도 바꿔서 김만배고 정영학이고 나무기고 불러와가 좀 주워 패서라도 진실을 고백하라고 오늘부터 쫓을 겁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저 사람이 보면 진짜 센 사람한테는 곤조가 없는데 좀 덜 센 사람 중에 괴롭힌 사람한테는 윤이 곤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의 표현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것이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출국 정지 청원이 오늘 청와대에 올라가니까 6만 명이 순식간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마치 떨어진 사람이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해야 될 건데 통합을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진 것들이 전부 통합이고 이래요. 저거가 할 때 통합 좀 하지. 저거가 할 때는 지독하게 자기들 진영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좀 방해되는 사람은 그렇게 두들겨 잡아놓고 여기 이 황세프가 의탁하고 있는 황 대표 뉴핑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황 대표하고는 왜 통합 안 했어요? 분녀가 갈등을 싣고 통합을 좀 하지. 자, 그런데 지금 윤이 통합에 지금 이 기신이 붙었어요. 언론도 오늘 모든 언론의 사설이 윤에 대해서 통합하라 말합니다. 오늘 문도 분열과 갈등을 싣고 통합을 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진 이재명이도 통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라는 것은 교도소를 통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도 앞으로 이제 깜빵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교도소를 통합해가지고 지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통합 말하는 자는 전부 깜빵에 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좀 걱정이 되어서 어제 뉴핑에 윤이 당선되면 해야 될 일, 긴급하게 당선 다음날 해야 될 일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곧 500명이 하루에 죽어가니까 문 정권이 K방역이라고 통제하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오고 수습이 불가능하고 실패하니까 이제 다 풀어버렸습니다. 선거 때 지금 장난치려고 한 의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은 시급하게 지금 위중증 병상에 실제 쓸 수 있는 숫자, 오늘 친문 의사가 1,800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었는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0개, 2,500개라 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1,100명 이상이 입원해 있어요. 여기에다가 호흡기 계통이 아닌 감염된 위중증 환자가 600명쯤 있어요. 그러면 1,700개 이상이 지금 거의 쓰고 있어서 여력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이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택치료라고 확진자들을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동네 병의원을 갖다가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동네 병의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과 약을 주는 역할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 감염돼도 약도 안 준다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이 의료계와 대화를 해서 의료계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가. 지금까지 관 주도였는데 이제 의료계 주도로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의료계가 앞장서서 코로나에 대한 이 의사,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병실을 확보하고 또 그들의 이 대응을 하는 방법, 특히 백신 같은 것도 의료계 전문성 이야기를 들어서 놔야 되고, 그리고 백신 지금 맞고 돌아가신 분이 2,000분쯤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방향을 잡고 이 코로나 수습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2번째로 경제가 금융위기가 곧 온다. 지금 우크라이나 발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 기름이 200불은 기본이고 300불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제3차 5.1 쇼크가 오고 있다. 그 탄탄하던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2차 5.1 쇼크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차 5.1 쇼크가 왔을 때 이게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돈을 하도 전 세계가 많이 풀어가 부동산이나 뭐 금융자산 그리고 코인 등의 거품이 일어가 이게 다 꺼지면서 세계에 대형 금융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뭘 합니까? 금융긴축 QT를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걸어들이겠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라 봤는데 지금 러시아 침공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그래서 러시아 침공이 결국은 지금 오일값, 가스값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 식품 가격까지, 식량 가격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타격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무너지지 않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문 정권은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돈 빌려준 거를 그걸 또 6개월 유예해서 9월 달에 갚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몇 번을 해준지 몰라요. 상한 유예를.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갚을 능력을 상실해서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라 했더니만 오늘 뭘 했는 줄 알아요?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대출 총량을 완화해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빌려주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집을 사고 이런데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자, 정말로 우려스럽다. 내 첫날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면 첫 마디에 가장 중요한 것이 50조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30조 추경인가를 했죠. 33조입니까? 그런데 윤이 2차 추경으로 50조를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600만 원씩을 더 줘서 합쳐서 한 1000만 원쯤 받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종부세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유세를 할 때 제일 먼저 정책을 종부세를 언급해서 내가 비판을 했는데 당선된 첫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기득권을 위한 대통령만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가지 말길 바래요. 이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또 그것뿐인 줄 압니까? 집을 250만 원 공급한다고 선거할 때는 청년주택 30만 원, 청년 원가주택이라고 혁명 21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더니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청년 원가주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규제를 완화해서 대량 공급을 하겠다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건폐율, 용적률, 심지어 재건축과 관련되는 정밀 안전진단도 면제시켜주겠다. 신속하게 리모델링 하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서울시내 룸살롱마다 전부 건설회사 간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시절이 왔다 건배하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자산 거품이 지금 꺼진다고 난리가 나고 있고 또 지금 청년들은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고 미주택자들의 지금 전세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당선 1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 좋아하는 것은 상류 자산가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 그리고 재벌 건설사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안보 문제를 세 번째로 하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바이든하고 뭐 만나자고까지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윤에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통화했다면 하와이유부터 땡큐 이러고 끝났을 거라 봅니다. 그래가지고 5월쯤에 만나자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당선 첫날에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제 되고 나니까 완전 본인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된 첫날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중요한 속마음을 보여주는데 적어도 오늘 윤석열의 언행으로 봐서는 앞으로 참으로 기득권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좀 실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다양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윤석열 초심 잃지 말기 바랍니다.